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앞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표를 쥐고 이미지화하고 입으로 내뱉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를 꼭 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함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 책 앞표지에 써 있는 목표를 쥐고 이미지화하고 입으로 내뱉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첫 표지에 써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전부를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목표를 쥐라는 거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고요. 이미지화하라는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뱉으라는 얘기는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긍정의 확언에 의해서 자꾸 입으로 내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저자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고요. 이 책을 제가 왜 읽게 됐냐면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이제 구입한 책은 아니고 여차저차 이제 회사 쪽에서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저희 쪽 그 창고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호기심을 저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읽은 책인데 사실 읽고 나서는 이런 책인 줄을 몰랐고 굉장히 저는 내용이 좋다. 배울 만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자 이름을 들었을 때 물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저자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라는 사람입니다. 둘은 부부관계입니다.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관계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다. 이들 부부의 책은 100여 개국에서 2,7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TV 시리즈, 연극,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대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개가 된 책이고요. 바바라 피즈는 소통과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저술과 강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앨런 피즈는 보디랭귀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미지 컨설턴트, 의사소통과 성공법에 대한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서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저희 상사분을 통해서 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소개 쪽 부분을 읽고 아 이런 남녀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달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로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특성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좀 막 거꾸로 뒤집어서 보기도 하고 운전할 때 좀 후진이나 방향 감각, 그러니까 공간 감각이 남자보다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씩 하잖아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오히려 더 남자보다 세심하고 공감할 줄 알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과 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내용의 책이었거든요. 그 책과 질문이 답이다 라는 책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읽혔다 라는 이런 책을 썼대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는 가장 처음에 RAS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RAS의 비밀이란 얘기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RAS는 망상활성계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나폴레온 힐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라든 뱉던 계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찾으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바로 망상활성계 RA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AS가 이제 무슨 약자냐면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써 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망상활성계 RAS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리고 목표로 했던 거를 달성하게 해주는 기가 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RAS는 포유류, 그러니까 뭐 인간도 포함을 하겠죠. 포유류의 뇌의 한 영역이래요.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한대요. 대뇌피줄로 보내는 신경망을 얘기하는데, 취사 선택이라고 함은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잖아요. 시각에 의한 정보, 후각에 의한 정보, 청각에 의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RAS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정보만 선별해서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좀 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스에는 GPS와 검색 엔진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라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스에는 일종의 내장형 GPS가 있다. GPS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만 있으면 도시의 길들이 어디로 뻗어 있든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된다. 목표지만 정확히 선택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GPS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대요.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이내에 다시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스라는 게 바로 이런 GPS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앞에 목표물을 정하고 이게 열을 뿜고 있으면 그 열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걸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목표를 한 대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자동 설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나 계획을 좀 부정적인 걸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은 어쨌건 간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사항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라스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무엇을 원할지를 결정하라. 무엇을 원할지를 결정하라.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로가 어떻게 됐건 간에 마지막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 중간에 경로가 이렇게 됐던 A의 경로로 가든 B의 경로로 가든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예시를 뭐를 들었냐면, 멕시코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미국인 관광객이 그 어업을 하던 멕시코 어부를 보고 어업할 만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왜 좀 더 고기를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어부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관광객이 물어봐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어부가 자녀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제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낮잠 좀 자다가 기타 좀 튕기고 이러면서 그냥 쉬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관광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버드 MBA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언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어부보다 학력도 높고 스펙도 높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고기를 더 많이 잡으세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세요. 그래서 돈이 남게 되면 배를 한 척 더 사세요. 배를 한 척 더 사면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이 잡은 고기를 이용해서 또 배를 사세요. 그렇게 계속 배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본인은 그쪽에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사무를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멕시코 어부가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관광객이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거를 가지고 본인은 이제 자녀들과 얘기를 하고 아내와 얘기를 하고 집에서 낮잠을 좀 자고 집에서 기타를 좀 튕기면서 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는 집에서 편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자고 집에서 한가로이 기타나 튕기면서 쉬는 그런 삶을 둘 다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인 관광객은 MBA를 나왔지만 본인의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를 늘려가서 공장을 세우고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집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얘기를 하고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기타나 튕기면서 집에서 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로는 달랐지만 원하는 삶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을 원할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멕시코 어부가 미국인 관광객의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은 MBA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구나. 아, 이 사람처럼 나도 해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에게 불안과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그대로 욕망하는 거죠. 이 타인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기준에 맞게, 이 사람의 생각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이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따라한다라고 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과 불행을 안겨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그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라는 부분인데,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는데요. 사소한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언정 내가 원했고 내가 꿈꾸던 거면 어떤 것이든 손으로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끄는 것을 모두 거기다 적자.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다. 어떤 것이라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래요.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이 목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3자나 타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를 뭐하러 하려고 해? 이거를 네가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사람과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꿈 목록을 꿈 도둑에게 보여주지 말자. 꿈 목록을 꿈 도둑에게 보여주지 말자. 이런 사람들을 꿈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말자.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말자. 타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꿈을 접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고 한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꿈을 정하거나 목표를 정할 때 내 계획 어때? 내 꿈 어때? 이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만약에 타인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타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거는 이래서 어때? 이거는 저래서 어때?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건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나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못했던 다른 걸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손으로 적었던 이런 계획들을 굳이 이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꿈으로 정했으면 그거를 우선 본인이 헤쳐나가게끔 노력을 해봐라 라는 표현으로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다 보면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한대요.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이렇게 보인대요. 제가 목표를 정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를 읽고 정말 약간 좀 뭐랄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 맞아 내가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흰색 토요타를 사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사방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대요. 제가 이 차를 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알아본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제 눈에는 그 토요타 차가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신기하게도. 고속도로, 주차장, TV, 출퇴근길, 이웃집 차고 어디에나 있다. 흰색 토요타를 다음 차로 낙점하기 전에는 실제로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쵸?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무슨 조화인지 그새 폭발적으로 이 차가 늘어났다. 이게 차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죠. 그 차는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근데 제가 이 차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이 차가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라스. 목표를 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게 된다. 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차종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는 순간에 흔해진다. 심지어 차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든대요. 이와 같은 원리로 목표를 적어두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해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를 적어두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해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라스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손으로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시가 저한테는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한번 공유하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사가 2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표 설정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집단이 목표를 손으로 쓰지 않는 사람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에 비해서 손글씨를 쓴 사람들은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을 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손글씨로 목표를 꼭 직접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됐잖아요. 지금 2019년 새해가 됐는데 목표를 좀 정하셨나요? 혹은 목표를 정했다면 그거를 눈에 가시화 시켰나요? 손으로 쓰셨나요? 만약에 손으로 안 쓰셨다면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 손으로 직접 가시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으로 써서 붙여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서 목표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선 오늘은 가능하면 본인이 목표했던 걸 손으로 반드시 써봐라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으로 쓰는 행위를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이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한 글을 읽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기분 그런 거를 글로 읽는 거라면 손으로 목표를 쓰는 행위는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직접 시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와 닿으시나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는 골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는 먼저 고민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 라스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마음의 목표를 입력하라. 일단 마음의 목표를 입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스가 알아서 방법을 보고 듣고 읽어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단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 되면 라스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행동들을 알아서 GPS처럼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이렇게 손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 목표를 손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라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간략히 찍어 드릴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망 출신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 연구가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대요.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거 읽고 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소수의 사람이 성공했구나 라는 것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미국인을 기준으로 연구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비단 미국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인의 3%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는데요. 3%가요. 그 다음에 10%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10%는 목표를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60%는 목표 설정을 고려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고 좀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는 세웠지만 뭔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자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뻔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명확히 써놓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 인생의 목표를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적당히 부유하다, 적당히 부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0% 목표 설정을 고려는 하지만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장벽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7%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보조나 자선에 의지해서 근근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60%와 27%가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상위 10% 아니면 정말 좋은 경우에는 이 3%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한번 맛봤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참고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고요. 이 책에서 목표를 쥐고 이미지화하고 입으로 내뱉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하라. 그러면 명확히 어떤 식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글로써 목표를 명확히 한 사람과 전혀 목표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예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번 신년에 어떤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어떻게 짰지? 계획을 과연 내 손으로 직접 썼나? 아니면 가시화 시켰나?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